네, 안녕하세요. M동료의료센터 정병상 원장입니다. M동료병원 이나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이나영 원장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번에 저희 그 페타터 채널로 그 수민님이 고양이 예방접종을 하기에 앞서서 고양이 예방접종에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접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를 변형시켜서 몸에다 넣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에서 이런 식의 어떤 거에 대해 통계를 내보면 전체 한 10,000마리한테 예방접종을 하면 그 중에 1마리에서 혹은 5마리 정도 사이에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발생 빈도는 굉장히 적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백신의 횟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많은 동물들이 백신을 하는 쪽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추세를 맞추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애가 예방접종을 안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른 애들이 다 예방접종을 해서 전염병이 거의 없어져가기 때문이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요즘에 거의 초년두라고 하는 게 없죠.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초년두 예방접종을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느 순간이 되면 전염병이 거의 많이 없어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국내에는 아직도 전염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방접종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의 확률보다 안 해서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최선이어서라기보다는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요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따라가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예방접종을 지금은 해주시는 상황인 게 훨씬 더 고양이한테 이득이 되고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크게 부작용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수민님도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선생님하고 의논하셔서 예방접종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네, 그리고 수민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고양이 귀 청소는 얼마 만에 한번 해줘야 되는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근데 수민님이 키우는 고양이의 품종이 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고양이들 품종 중에 귀가 이렇게 접히거나 말리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귀가 굉장히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주일에 1번 혹은 2번 귀세정제로 귀를 닦아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고양이는 거의 귀 청소가 필요 없으세요. 귀가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안쪽에 병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귀진드기가 있는 경우 혹은 고양이의 수가 너무 많아서 고양이 보호소라던가 이런 경우에 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일반적인 가정류에 있어서는 귀 청소가 거의 필요 없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욕시킬 때 한 번씩 닦아줘요. 목욕을 얼마만에 한 번씩 시키냐면 한 1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 네, 저희 고양이는 반년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귀 청소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냥 거의 잊어버리고 있으셔도 된다고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귀가 고양이 품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님들 저희 동영상 보시다가 뭔가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고양이가 너무 완벽한 동물이어서 신께서 모든 걸 주신 완벽한 동물이어서 단 하나 단점으로 털을 많이 빠지게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예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고양이가 털이 너무 많이 빠지는데 어떡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1살이 넘으면 더 많이 빠지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빠져요. 고양이 털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고요. 피부 영양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먹이시면 그나마 조금 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 캐쇼에 나가는 아이들한테 쓰는 그 죽은 털 빼는 어떤 샴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브러쉬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이런 슬리퍼 브러쉬가 있는데요. 고양이한테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아프기도 하고 털을 많이 솎아내질 못해요. 강아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것은 상표를 가리고 요것과 그리고 이것도 상표를 가리고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실리콘 형태로 되어 있는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많이 아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털을 많이 솎아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실리콘이라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요 빗은 제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많이 강추해드려요. 왜냐면 이걸로 고양이 죽은 털도 빼실 수 있지만 고양이 캣타워라던가 방석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샥 뒤집어서 이 부분으로 막 긁어내시면 털을 굉장히 가구에서 많이 긁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효자 상품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역시 제가 협찬을 받은 제품은 아니므로 모양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거 외에 고양이의 털을 솎아내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물건이 있습니다. 얘는 정말 고양이 털을 너무너무 잘 솎아내주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가격이 몹시 비싸고요. 고양이들 중엔 되게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요거를 빗기면 정말 죽은 털을 많이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거는 빗기실 적에 꼭 베란다에 나가서 빗기셔야 돼요.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요걸로만 아침 저녁으로 해주셔도 털 빠지는 거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사실은 털 빠지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이미 빠져있는 털이 날리는 거를 미리 청소해서 없애주시는 효과가 되겠죠.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빗어볼게요. 괜찮아요? 방법은 별거 없고요. 그냥 슥슥슥슥 빗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그냥 이렇게 슥슥 빗은 것만으로 털이 쑥쑥쑥 빠져나오죠. 고양이는 털 사이에 이미 빠져서 그 수명은 다 했지만 따지지 않고 있는 털들이 털 사이에 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면서 집에 굴러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침 저녁으로 다 쉐딩된 털을 빼주기만 하셔도 집에 굴러다니는 털을 상당히 많이 줄이실 수 있으세요. 이 빗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한 게 이렇게 해서 뒤에 버튼을 누르면 털이 이렇게 빠진다고 광고는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털을 이렇게 솎아내 주시면 몇 번만 해도 이미 죽은 털들은 많이 솎아내져서 잘 안 나옵니다. 잠깐 빗은 것만으로 털이 이만큼 빠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털을 미리 솎아내 주셔야 이렇게 집안을 굴러다니는 거를 많이 막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간단히 고양이 빗질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고양이가 건강상의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보호자님들의 걱정은 털에서 시작해서 털로 끝나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우리 그 털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캣타워에 붙은 털 떼는 것까지 한번 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걸로 네, 마무리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걸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